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등촌동에 살고 있는 33살의 여성으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 겪은 제대로 엽기적이었던 그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 3년 동안 같이 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이혼을 했던 이유는 너무도 황당하긴 했지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50살 먹은 아주버님이 결혼하는데 시어머니며 남편까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엄청난 금전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50살 먹은 아주버님의 상견례장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망연자실한 얼굴을 했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사연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대학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저에게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딱히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일단 연애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이 남들과 비교될 만큼 특출나게 좋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저희 집보다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딱 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랑 형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보다 15살이나 많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을 누뚱이로 낳게 돼서 아주버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를 이제야 보네. 어서 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까? 우리 첫째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너희들이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선이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예, 어머니. 그때까지는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해주고 해서 결혼해서도 시댁과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조금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으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그렇지. 그것보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저기, 너희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설마 바로 낳는 건 아니지? 저희도 아직 자리도 잡고 해야 해서 조금 더 있다가 천천히 가질 생각인데 어머니 그거는 왜 물어보세요? 왜긴 너희가 우리 첫째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안 장소는 우리 첫째가 먼저 낳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니들은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절대 낳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알겠니?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어머니, 어차피 저희 지금 아이 가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생기면 낳아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아주버니가 결혼해서 장손 낳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 보고 아주버니가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아이도 낳지 말고 무작정 기다리란 소린가요? 너 지금 말 타했냐?
결혼도 우리 첫째가 니들 먼저 하게 양보해줘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장손까지 니들이 먼저 낳겠다는 거냐고. 우리 첫째가 그 정도로 배려해줬으면 니들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없니? 어머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아주머니가 평생 결혼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도 평생 아이 낳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결혼을 못하긴 왜 못해? 우리 아들처럼 잘나고 잘생긴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어차피 곧 결혼하게 될 테니까 두고 봐라. 결혼도 니들이 먼저 했으면서 내 말 거역하고 우리 첫째보다 아이까지 먼저 낳기만 해봐. 내가 그땐 너희들 정말로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지금 하는 소리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명심해라. 시어머니 말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이 무슨 7, 80년대도 아니고 아이를 아주버니보다 먼저 낳지 말라니요.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아주버니가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되면 저희도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이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우리 보고 낳지 말라니. 형이 언제 결혼할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만들 테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당신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주머니가 나이도 있으시니 시어머니가 속상한 마음에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당신한테 이야기해 준 거야. 우리 두 사람 결혼이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도 당신이 내 마음 알아주니까 난 그걸로 안심이 된다. 난 당연히 당신 편이지.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약속하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남편이 되고 싶어. 아이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비하면서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그때 저도 남편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라 3년 정도 준비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아이를 가지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잘해서인지 시어머니도 더는 저희 보고 아주버니보다 먼저 아이를 가지지 말라느니 하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긴 건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된 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이 나서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선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아주 큰 경사가 났다. 내가 어제 똥밭을 구르던 꿈을 꾸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나 보다. 어머니, 좋은 일이라니 어떤 일인데 그러세요? 글쎄, 네 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지 뭐냐? 그것도 13살이나 어린 여자라고 한다. 첫째 나이가 쉰이 먹도록 결혼을 못해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더니 마침내 우리 맏며느리 보게 생겼다. 애가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자기보다 13살 어린 여자를 맏며느리로 데려오니? 내가 아주 자다가도 춤을 추게 생겼어. 첫째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괜찮은 여자 꼬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라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때는 반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다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우리 첫째 아들 결혼한다고 자랑 좀 해야겠다. 이것들이 우리 아들 어디 모자라서 결혼 못한 거 아니냐고 얼마나 약을 올리든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선이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끊는다. 그때까지는 저도 아주버니가 결혼할 여자가 생겨서 정말 잘 됐다 싶었어요. 요즘은 비혼주의자도 많고 원래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아주버니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남편도 그 일로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젠 아주버니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줄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주버니가 시댁에 예비 형님을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예비 맏며느리가 왔다고 신이 나서 예비 형님을 공주 대접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도가 지나쳤던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저랑 같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며 일을 하며 도와줬을 시어머니가 그날은 밥상 차리는 거며 설거지며 저한테 전부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도 아주버니가 처음으로 결혼할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오는 날이고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란 생각에 저도 군소리 없이 정성을 다해 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차도 내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비 형님에게 믿지 못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맏며느리가 들어오네. 내가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민정이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우리 아들이 나이 50에 이렇게 착함하고 예쁜 색시를 만나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 결혼해도 내가 새아가 네 손에 절대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고 시집살이도 안 시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기만 살아다오. 뭐 굳은 일이야. 나랑 여기 둘째인 선이랑 하면 되는 거니까. 선이 얘가 손도 야무져서 시키면 뭐든 잘하거든. 손이 사람이 좋은 게 뭐냐. 새아가 귀찮거나 하기 싫은 일은 네 동서한테 시키면서 편하게 부려먹으면 되는 거다. 선이를 네 따까리라고 생각해. 만약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네 말 안 들으면 내가 쫓아내지 뭐. 나는 언제나 민정이 네 편인 거란 거 잊지 말거라. 저는 시어머니 말에 기가 찼어요. 아주버니 결혼할 때까지는 아이도 먼저 낳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무슨 이 집에 종으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이젠 아직 시집도 안 온 예비 형님한테 저를 부려먹으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안 참고 이야기했죠. 어머니, 제가 무슨 이 집 하녀도 아니고 저를 왜 형님 보고 부려먹으라고 하세요? 어머니 며느리한테 따까리가 뭐냐고요. 저 이 집 하녀하면서 형님 시키는 일 하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님 챙기고 싶은 거면 어머니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럴 마음 없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무리 형님이 예뻐도 그렇지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밥 먹고 설거지며 정리하는 거 같이 돕게 만들었으면서 형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시네요? 어머니가 형님한테 저 일 시키면서 편하게 부려먹어도 된다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저 이런 이야기 안 꺼내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저도 저희 집 가면 귀한 자식이고 딸이에요. 사람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 할 일도 다 했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물론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던 아주버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어머니의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예비 형님 앞에서 저를 대놓고 함부로 무시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와서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형님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봤는데도 예전 같으면 제 편을 들었을 남편이 은근히 시댁 편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섭섭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 형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여자 데리고 온 날인데 그것도 예비 형수님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머니가 예비 형님 앞에서 나한테 했던 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당신 어머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아주버니가 예비 형님 데려와서 기분 좋으신 것도 알고 어머니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형님이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나한테 시키면서 편하게 부려먹어도 된다니. 내가 형님 시중 두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어떻게 예비 형님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날 무시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엄마가 그냥 예비 형수님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말이잖아. 당신은 속 좁게 어떻게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진짜 무슨 밴댕이 소갈머리도 아니고
진짜 치사하다. 지금 치사하다고 했냐? 알겠어. 그러면 나 밴댕이 소갈머리에 치사한 인간이니까 앞으로는 시댁에 안 가도 되는 거지? 이젠 시댁 당신 혼자 알아서 다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안 가겠다니. 그러면 우리 엄마랑 형 앞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여보, 내 말에 정말로 화난 거야?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시댁 안 가겠다는 말은 말아주라. 엄마한테 내가 말해서 당신한테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게. 앞으로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 편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마음 풀어주는 거지? 미안해. 그렇게 남편의 사과로 예비 형님의 일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저의 큰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그 후로 닥칠 일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시댁에 잠시 들른 남편을 통해 한의원에서 사왔다면서 소화제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의 보약을 지어주며 제 생각을 해서 소화제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예비 형님이야 고맙고 특별한 사람이니 예비 형님에게만 보약을 지어주었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서 독립시켰으면 그걸로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 시어머니가 당신 돈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고 잘해주든 그건 시어머니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화제라도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엽기적인 것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형님 보약 지으러 한의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제 소화제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 처번 일도 있고 해서 그 소화제도 사주기 싫었는데 세아가 그래도 한의원까지 왔는데 자기만 나한테 보약 얻어먹기 미안하다면서 너 뭐라도 하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사온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사실 세아가한테 지어준 게 보약이 아니지만 말이다. 네? 어머니, 형님에게 지어준 게 보약이 아니라니 그러면 무슨 약을 지어주었던 건데요? 그게 싫은 말이다. 세아가한테 내가 지어준 게 임신 한약이다. 우리 첫째는 아이도 있고 나도 우리 창선 빨리 보고 싶어서 결혼해서 바로 아이 가질 수 있도록 세아가한테는 보약이라고 속이고 임신 한약 지어준 거야. 그런데 그게 순진해서 그런지 진짜 보약인 줄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가더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형님한테 보약 지어준다고 속이고서는 임신 잘 되게 하는 한약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지어주셨을 때는 형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두 사람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그런 걸 미리 지어서 주냐고요. 그리고 아주버니 나이도 있고 형님이 아이 가지고 싶은 건지 아닌지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형님이 알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고요. 너는 왜 저번부터 나한테 초치는 소리만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첫째가 나이가 50인데 1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가져야 앞으로 잘 키울 거 아니냐? 쥐들도 내 덕에 아이 빨리 임신해서 토끼 같은 자식 낳아보면 나중에 알더라도 나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다. 이런 건 젊은 애들보다 나이 먹은 어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동안 살아온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네 예비 형님 앞에서 입조심하도록 해라. 내가 보약이라고 세아가한테 지어준 게 임신 한약인 거는 절대 비밀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무식하고 엽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아주버니와 예비 형님이 정한 일이고 시어머니가 관여할 문제도 아닌데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형님한테 임신이 빨리 되라고 임신 한약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도 예비 형님을 속이면서 말이에요. 더욱이 아주버니와 예비 형님이 결혼을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니가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정리하고 시골에 집 사서 내려가신다고 하셨지? 엄마랑 아빠랑 시골에 작은 집 사서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대. 서울은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싫다고 하시네. 그런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사는 아파트 집값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것만 팔아도 한몫 단단히 챙기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렇긴 하겠지. 그런데 그건 어차피 부모님 집이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 당신, 그런데 그건 갑자기 나한테 왜 물어? 아니, 그냥 두 분 이사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과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진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저에게 아주버니의 결혼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상상치도 못한 일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난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첫째 결혼하는데 얼마나 보탤 생각이냐? 설마 우리 첫째가 결혼하는데 모르는 척 입 싹 닦으려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의논해서 아주버니 이번 결혼하는데 얼마 정도 보태드려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금액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 얼마 정도 아주버니 결혼하는데 보태드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네가 우리 첫째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줄 생각도 다 하고 너도 양심이 조금 남아있긴 한가 보구나.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희들 쪽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장만 준비해놓으면 될 것 같다. 3장이요? 저는 조금 더 보태드릴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 아주버니 결혼식에 한 300만 원 정도 보태드리면 되는 건가요? 뭐? 300?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지금 누구 놀려?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런 쥐꼬리 많은 금액을 준다는 거냐? 내가 탄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가 말한 3장은 가장 큰 거 3장. 3억이다. 그러니까 그 3억 너희들이 책임지고 잘 준비해 놓도록 해라. 니들이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장남 홍기를 놓쳤으니 그 값은 내야지. 에?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3억을 저희가 책임지고 준비하라고요? 그 큰 금액을 저희 보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왜 저랑 남편이 결혼하는 것 때문에 아주버니가 홍기를 놓쳤다는 건데요? 이미 남편이랑 저랑 결혼할 때도 아주버니 노총각 아니었나요? 닥쳐! 누가 네 이야기 듣고 싶다고 했니? 그리고 너 정말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니? 너 시집 올 때 너희 부모님이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줬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더 무식하고 뻔뻔하구나. 원래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냐? 니들이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첫째가 가진 결혼 운을 너희들이 다 뺏어가서 얘가 그동안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야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집 장남이 홍기를 놓치게 된 것이니 책임을 지도록 해라. 그게 당연한 거고. 어머니, 그런 거 전부 철지난 미신인 거 몰라서 그러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친구 중에 언니나 오빠보다 먼저 결혼한 애들 수두룩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들 언니나 오빠들 다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니가 늦게 결혼하신 건 저랑 남편이 아주버니 운을 뺏어가서가 아니라 아주버니가 능력이 안 돼서 결혼할 여자를 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 어른이 그렇다면 그러는 걸로 알아야지. 어디서 네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 들어? 아무튼 아랫사람들인 니들이 우리 아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우리 첫째 자존심 상하게 한 건 맞으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다. 애가 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거 보고 지가 못나서 동생보다 먼저 결혼 못한 건 아닌지 고민하느라 혼자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겠니?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라도 니들이 3억을 주는 게 맞다. 세상에 형보다 앞서 결혼하는 동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다고? 그러면 나는 니들이 3억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겠다. 이만 끊어마.
어머니, 저 아직 말 안 끝났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3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절대로 저희가 해올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말하라고 시키려고 했죠.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큰 돈을 마련해서 아주버니 결혼식에 보태. 3억 모으려면 당신이랑 나랑 몇십 년을 일해야 하는지 알아? 아주버니 결혼식 돈 보태주다가 우리 아이도 못 낳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망하게 생겼다고. 물론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 형 결혼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오죽했으면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냐고. 엄마가 해주고 싶어도 형한테 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부탁한 거잖아. 우리 형 쉰 먹어서 하는 결혼인데 좀 도와줘도 되는 거잖아. 누가 아주버니 도와주기 싫대?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는 건데 3억은 아닌 거잖아. 저기 그래서 말인데 당신 친정에서 돈 좀 받아오면 어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친정에서 돈을 받아오라니? 아니, 어차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아파트 팔아서 시골로 이사 가시게 되면 돈도 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리 형 결혼하는데 좀 도와주자는 거지.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한두 푼도 아니고 아주버니가 결혼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셔서 번 돈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다 같이 좀 잘 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고. 너는 그렇게 우리 형이 형수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이 보기 싫은 거냐? 나야 우리 집 형편 괜찮을 때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우리 형은 다르단 말이야. 우리 형은 부모님 젊을 때 가난할 때 나와서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도 미안했고 엄마 말대로 내가 결혼하면서 형 결혼은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서 양심에 찔렸다고. 나 때문에 아직 형이 저렇게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는 거 싶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아주머니가 결혼 못한 건 아주버니한테 맞는 짝을 못 만나서지. 그게 왜 우리 탓인데? 그리고 너는 네 형 어려서 고생해서 불쌍하다고 했냐? 나도 우리 부모님 돈 힘들게 벌면서 나 고생해서 키운 거 생각하면 가슴 아파. 그런데 넌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 아주버니 결혼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 말 따위 전부 필요 없고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방법은 무슨 방법? 당신 당장 친정 가서 3억 돈 받아와. 그렇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겁낼 줄 알고? 그래, 그 이혼하자. 나는 하나도 겁 안 나니까. 이 지 식구밖에 모르는 한심한 자식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식구만 알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본인 가족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 남편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3억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터무니없게도 남편 놈과 똑같이 저희 친정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죠. 너희 친정 부모님 시골로 이사 가서 집 팔면 돈이 남는다며? 그런데 왜 우리 둘째가 너희 친정 가서 받아오라는 돈을 안 받아온 거냐? 우리 첫째 결혼시키면 보태게 당장 너희 친정에서 3억 받아오지 못하겠어? 어머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결국 남편이랑 저랑 3억 준비하라고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집 팔고 생긴 돈 바라고 그러신 거였어요?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저희 부모님 돈으로 아주버니 결혼하는데 못 보태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정말로 너랑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테니까. 둘째가 너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첫째 제치고 결혼한다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첫째 결혼 못하는 거 보고 둘째도 제 형처럼 결혼 못하게 될까 봐 허락했던 거였다. 그래서 너희 결혼하고 나서도 혹시 내가 시집살이 시키면 네가 못 산다고 할까 봐 네 비호 맞추면서 잘해줬던 거고.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동안이야 집안에 며느리가 너 하나밖에 없었다지만 이젠 나도 며느리가 하나 더 생길 예정이란 말이다. 그것도 맏며느리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은 이혼이 무슨 흠도 아니고 우리 둘째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새장가 들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 안 당하고 계속 살고 싶으면 우리가 말한 3억 해오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작정이니까. 내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명심해라. 그제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부터 저랑 남편이 아주버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혹여나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아주버니처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내키지 않은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했던 거고 막상 그러고 나니 저희가 먼저 손주를 낳을까 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아주버니가 결혼해 장손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형님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부터 갑작스레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던 태도가 돌변했던 거고요. 물론 평소 저한테 살갑게 잘해주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 형님과 저에 대한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이젠 집안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맏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지금까지 참아왔던 진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 놈과 이혼하는 김에 저희 부모님까지 이용하기로 한 남편이며 시댁 식구 모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 아주버니가 상견례도 하겠다. 정신 차리게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제대로 복수해주며 상견례장을 뒤집어 놓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니 상견례 날까지 남편 놈과 진짜 이혼할 생각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일부러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마침내 아주버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의 부모님은 서로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죠. 저희 둘째 아들이 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첫째 결혼할 때 3억 정도 해주기로 했으니까 애들 결혼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정도 돈은 아무렇지 않게 쓸 정도로 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제 집도 이미 저희 첫째 명의로 돌려놨고 그러니까 집도 전부 우리 첫째 며느리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들이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 아들과 결혼하면 사돈네는 땡 잡은 거죠. 세상에 그러시군요. 그러면야 저희야 아무 걱정 없이 저희 딸 김서방이에게 맡길 수 있죠. 사실 김서방이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저희 딸이랑 나이 차이 나는 건 둘째치고 두 사람 먹고 살려면 김서방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들어보니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월급이야 뻔하고 그래서 이 결혼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서방이 저희가 몰랐던 3,000평 땅에 또 동생이 능력이 돼서 결혼하는데 3억 정도 보태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었다고요. 앞으로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애가 귀하게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굳은 일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다 할 것이니. 선이야, 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우리 첫째 결혼하면 네 형님을 깍듯이 모시면서 힘든 일은 네가 전부 알아서 다 하도록 해야 한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말을 잘 알아들은 김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중요하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말이라니, 너도 우리 첫째 결혼하는 거 축하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이 치졸하고 더러운 집구석이랑
더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만 끝내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니? 첫째 상견례장에서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야? 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희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아주버니 결혼할 때 3억을 해줄 수 있다고요? 어머니, 양심이 있으시면 말씀이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시댁에 돈 없다고 우리 친정에서 3억 뜯어내서 아주버니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면서 무슨 저희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아주버니 결혼하는데 3억 정도 보태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저희 부모님께 3억 뜯어내서 아주버니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번 돈으로 아주버니 결혼하는데 보태드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만 남편이랑 갈라서려고 합니다. 지 아들 결혼시키면 우리 친정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무식한 시어머니도 남편 놈도 전부 필요 없다고. 당신 나보고 아주머니 결혼하는데 3억 친정에서 못 가져오면 이혼하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디 나랑 이혼해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당신 형 결혼하는데 3억 가지고 오면서 당신 형수 따까리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재혼해서 잘 살아봐. 과연 당신 형님 3억 결혼 자금에 형님 따까리 하면서 살겠다는 여자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 좋아하네. 네 형 결혼하는 결혼 비용을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데 너라면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막말로 내 동생 결혼한다고 너희 집에서 3억 해오라고 하면 해올 수 있느냐고. 여보,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3억을 어떻게 해와. 우리 집 형편 잘 알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지금 네가 나한테 하고 있잖아. 네가 3억 해오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거고 내가 3억 해오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 거냐? 아, 내가 잘못했어. 형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처가 될 집에 인사까지 드리고 다녀왔는데 형이 능력이 없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살던 집 팔아서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팔고 남은 돈도 있으실 거고 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나서 그랬다고. 우리 형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여보, 그 3억 당신 부모님은 없어도 사는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부탁해서 제발 우리 형 결혼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도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같이 살자. 아니? 너는 나보다 네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가족들이랑 살아. 나는 너처럼 네 식구들만 알아서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리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인간, 내 남편으로 필요 없으니까 넌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삭제야. 그러자 제 말에 예비 형님 부모님은 놀라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서방이 나이도 많고 능력이 좀 없어도 집도 잘 살고 돈이 좀 있는 집인 줄 알고 우리 딸이랑 결혼도 허락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김서방 나한테 잘 사는 척하더니 전부 나를 속였던 건가? 장모님, 거짓말이라뇨. 절대 아닙니다. 오해세요. 저희 첫째 말이 맞습니다. 그냥 오늘 둘째 며느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똑부러지게 예비 형님 부모님에게 말해주었어요. 제가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이니까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저희 시댁 완전히 거지예요. 시어머니, 아주버니 명의로 돌려준 집도 아직 대출도 남아있고 3,000평 땅 같은 거 없어요. 아주버니가 가지고 있다는 3,000평 땅, 사실은 3,000평 아니고 300평이고 그것도 지방에다가 조상님 모시는 산소 땅이라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조건이랑 돈 보고 결혼하려는 그 생각도 바꾸시고요.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조건이랑 돈만 보고 하려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결혼해서 인생 망친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제 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어머니가 형님 보약으로 지어줬던 한약, 그거 보약 아니고 임신 한약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까 이만 제 자유와 안녕을 위해 떠납니다. 이 그지 같은 한심한 인간들아, 영원히 안녕이다! 순간 제 말에 예비 형님 부모님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결혼도 안 한 우리 딸한테 보약이라고 쥐어줬던 약이 임신 잘 되게 하는 한약이었다는 거야? 게다가 집도 아직 대출도 남아있고 땅도 팔지 못하는 300평 땅 산소 땅에 3억 돈까지 지들 며느리 친정에서 뜯어내려고 했으면서 지금 우리 딸을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어? 뭐 이런 정신 나간 미친 것들이 다 있어. 이것들이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야?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네. 이것들 전부 고소해서 콩밥 먹일 거야. 저기 사돈,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 여편네야, 오해는 무슨 오해? 지금 당신 둘째 며느리가 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솔직하게 폭로해줬는데 어디서 또 사람을 속이려고 들어? 게다가 얼마나 질렸으면 둘째 며느리가 상견례 자리까지 와서 이혼한다는 소리를 해. 돈이고 뭐고 우리 딸도 이 집안에 시집 보냈다가는 고생하다가 인생 망치게 생겼네. 이것들 둘째 며느리 친정까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도 결혼시키면 트집 잡아서 우리 딸한테 돈 뜯어내게 생겼어. 니들 같은 못 빼어먹은 무식한 집안에 우리 딸 못 주니까 이 결혼은 어떤 거로 해? 당장 파혼이야! 파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들 딸 우리 집 며느리로 데려오려고 우리 둘째까지 이혼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파혼이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우리 둘째 인생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게 왜 우리 탓이야? 니들이 우리 딸 속이고 데려가려고 둘째 며느리 친정에서 삥 뜯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지. 뭐야? 이 미친 알망구가? 그리곤 제 앞에서 저희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의 어머니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게다가 남편 놈은 그 상황에서 이혼한 거면서 가려고 하는 절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싸우고 있는 자기 엄마를 뜯어말려야 하는지 절망적인 얼굴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버니는 눈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나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 3억 없으면 결혼 못하게 되는 거 몰라서 그래? 지금 나 잘 사는 줄 알고 우리 자기가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나 평생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살아야 하는 거냐고. 아유, 이러다가 정말로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게 생겼네. 재수씨,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 테니까 우리 동생이랑 이혼하지 말고 계속 살면서 재수씨 친정에서 3억 받아서 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시라고요. 그 나이 처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라. 네가 그러니까 아직 결혼 못한 거야, 알아? 이 나이만 먹은 정신연령은 초딩인 자식아. 그렇게 답해주면서 저는 아주버니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유히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죠. 그 후 아주버니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남편과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짧게 살긴 했지만 그동안 살면서 이룬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받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후 지인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들으니 남편 놈은 그제야 저한테 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때문에 이혼을 했다며 원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쥐 엄마랑 형이랑 같이 저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아주 웃기는 소리였죠. 남편이 끝까지 제 편만 들어줬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놓고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랑 아주버니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다고 해요. 부모 형제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아주버니는 파혼을 하면서 약혼자를 기망한 행위로 소송까지 걸려서 파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벌을 받은 거죠. 그 후 아주버니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 시어머니도 더는 아주버니에게 결혼을 시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안 하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 잘 살고 있는 자기 둘째 아들까지 이혼을 시키게 되었으니 다시는 그런 소리를 못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이혼 후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아주 엉망으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더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경 쓸 사람들이 없으니 더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골로 내려간 부모님 집에도 자주 놀러 가서 찾아뵙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아참,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버니와 예비 형님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똥밭에 구르는 꿈을 꿨다고 좋아했는데, 아마도 두 아들 인생 망치고 힘들게 살려고 그런 꿈을 꾸었나 싶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늘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몇 배로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